오늘은 민사소송법 조문낭독 제9편, 제451조부터 제502조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채널 유지에 원동력이 됩니다. 제4편 재심, 제451조 재심 사유, 제1항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호 법률에 따라 판결 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제2호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때. 제3호 법정 대리권, 소송 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 행위를 하는 데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 다만 제60조 또는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추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호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 제5호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 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 제6호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제7호 증인, 감정인, 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 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 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 제8호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 제9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제10호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 판결에 어긋나는 때. 제11호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있는 곳을 잘 모른다고 하거나 주소나 거소를 거짓으로 하여 소를 제기한 때. 제2항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 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 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확정 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3항 항소심에서 사건에 대하여 본안 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452조 기본이 되는 재판의 재심 사유, 판결의 기본이 되는 재판에 제451조에 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재판에 대하여 독립된 불복 방법이 있는 경우라도 그 사유를 재심의 이유로 삼을 수 있다. 제453조 재심 관할 법원 제1항 재심은 재심을 제기할 판결을 한 법원의 전속 관할로 한다. 제2항 신급을 달리하는 법원이 같은 사건에 대하여 내린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상급법원이 관할한다. 다만 항소심판결과 상고심판결에 각각 독립된 재심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54조 재심 사유에 관한 중간 판결 제1항 법원은 재심의 소가 적법한지 여부와 재심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심리 및 재판을 본안에 관한 심리 및 재판과 분리하여 먼저 시행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경우에 법원은 재심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취지의 중간 판결을 한 뒤 본안에 관하여 심리 재판한다. 제455조 재심의 소송 절차 재심의 소송 절차에는 각 신급의 소송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56조 재심 제기의 기간 제1항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제3항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4항 재심의 사유가 판결이 확정된 뒤에 생긴 때에는 제3항의 기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계산한다. 제457조
재심 제기의 기간, 대리권의 흥 또는 제45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한 사항을 이유로 들어 제기하는 재심의 소에는 제45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58조 재심소장의 필수적 기재사항, 재심소장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1호 당사자와 법정 대리인, 제2호 재심할 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는 취지, 제3호 재심의 이유, 제459조 변론과 재판의 범위, 제1항 본안의 변론과 재판은 재심 청구 이유의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 제2항 재심의 이유는 바꿀 수 있다. 제460조 결과가 정당한 경우에 재심 기각, 재심의 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재심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461조 준재심, 제220조의 조서 또는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결정이나 명령이 확정된 경우에 제451조 제1항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확정 판결에 대한 제451조 내지 제460조의 규정에 준하여 재심을 제기할 수 있다. 제5편 독촉 절차, 제462조 적용의 요건,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 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463조 관할 법원 독촉 절차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나 제7조 내지 제9조, 제12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 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제464조 지급명령의 신청, 지급명령의 신청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65조 신청의 각하, 제1항 지급명령의 신청이 제462조 본문 또는 제463조의 규정에 어긋나거나 신청의 취지로 보아 청구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청구의 일부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할 수 없는 때에 그 일부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제2항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466조 지급명령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 채권자는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라는 명령을 받은 경우에 소제기 신청을 할 수 있다. 제2항 지급명령을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송달할 수 없거나 외국으로 송달하여야 할 때에는 법원은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사건을 소송 절차에 붙일 수 있다. 제3항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467조 일방적 신문 지급명령은 채무자를 신문하지 아니하고 한다. 제468조 지급명령의 기재사항 지급명령에는 당사자, 법정 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고 채무자가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덧붙여 적어야 한다. 제469조 지급명령의 송달 제1항 지급명령은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2항 채무자는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제470조 이의 신청의 효력 제1항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한 때에는 지급명령은 그 범위 안에서 효력을 잃는다. 제2항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제471조 이의 신청의 각하 제1항 법원은 이의 신청이 부적법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472조 소송으로의 이행 제1항 채권자가
제46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재기 신청을 한 경우 또는 법원이 제46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명령 신청 사건을 소송 절차에 붙이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제2항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적법한 이의 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이의 신청된 청구 목적의 값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제473조 소송으로의 이행에 따른 처리 제1항 제472조의 규정에 따라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 지급명령을 발령한 법원은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에서 소제기 신청 또는 지급명령 신청 시에 붙인 인지액을 뺀 액수의 인지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제2항 채권자가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인지를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 법원은 결정으로 지급명령 신청서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제3항 제1항에 규정된 인지가 보정되면 법원 사무관 등은 바로 소송 기록을 관할 법원에 보내야 한다. 이 경우 사건이 합의부의 관할에 해당되면 법원 사무관 등은 바로 소송 기록을 관할 법원 합의부에 보내야 한다. 제4항 제472조의 경우 독촉 절차의 비용은 소송 비용의 일부로 한다. 제474조 지급명령의 효력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 신청이 없거나 이의 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은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제6편 공시 최고 절차 제475조 공시 최고의 적용 범위 공시 최고는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게 될 것을 법률로 정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제476조 공시최고 절차를 관할하는 법원 제1항 공시최고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리자의 보통 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다만 등기 또는 등록을 말소하기 위한 공시최고는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공공기관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제2항 제492조의 경우에는 증권이나 증서에 표시된 이행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다만 증권이나 증서에 이행지의 표시가 없는 때에는 발행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그 법원이 없는 때에는 발행 당시에 발행인의 보통재판적이 있었던 곳의 지방법원이 각각 관할한다. 제3항 제1항 및 제2항의 관할은 전속관할로 한다. 제477조 공시최고의 신청 제1항 공시최고의 신청에는 그 신청의 이유와 재권 판결을 청구하는 취지를 밝혀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3항 법원은 여러 개의 공시최고를 병합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478조 공시최고의 허가 여부 제1항 공시최고의 허가 여부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한다.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경우에는 신청인을 신문할 수 있다. 제479조 공시최고의 기재사항 제1항 공시최고의 신청을 허가한 때에는 법원은 공시최고를 하여야 한다. 제2항 공시최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1호 신청인의 표시 제2호 공시최고 기일까지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최고 제3호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권리를 잃게 될 사항 제4호 공시최고 기일 제480조 공고 방법 공시최고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제481조 공시최고 기간 공시최고의 기간은 공고가 끝난 날부터 3월 뒤로 정하여야 한다. 제482조 재권 판결 전의 신고 공시최고 기일이 끝난 뒤에도 재권 판결에 앞서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가 있는 때에는 그 권리를 잃지 아니한다. 제483조 신청인의 불출석과 새 기일의 지정. 제1항 신청인이 공시최고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기일 변경 신청을 하는 때에는 법원은 1회에 한하여 새 기일을 정하여 주어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새 기일은 공시최고 기일부터 2월을 넘기지 아니하여야 하며 공고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제484조 취약안주 신청인이 제483조의 새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시최고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제485조 신고가 있는 경우 신청 이유로 내세운 권리 또는 청구를 다투는 신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그 권리에 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공시최고 절차를 중지하거나 신고한 권리를 유보하고 재건 판결을 하여야 한다. 제486조 신청인의 진술 의무 공시최고의 신청인은 공시최고 기일에 출석하여 그 신청을 하게 된 이유와 재건 판결을 청구하는 취지를 진술하여야 한다. 제487조 재건 판결 제1항 법원은 신청인이 진술을 한 뒤에 재건 판결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여야 하며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건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제2항 법원은 제1항의 재판에 앞서 직권으로 사실을 탐지할 수 있다. 제488조 불복신청 재건 판결의 신청을 각하한 결정이나 재건 판결에 덧붙인 제한 또는 유보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제489조 재건 판결의 공고 법원은 재건 판결의 요지를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할 수 있다. 제490조 재건 판결에 대한 불복소송 제1항 재건 판결에 대하여는 상소를 하지 못한다. 제2항 재건 판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인에 대한 소로서 최고법원에 불복할 수 있다. 제1호 법률상 공시최고 절차를 허가하지 아니할 경우일 때 제2호 공시최고에 공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법령이 정한 방법으로 공고를 하지 아니한 때 제3호 공시최고 기간을 지키지 아니한 때 제4호 판결을 한 판사가 법률에 따라 직무집행에서 제척된 때 제5호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에 어긋난 때 제6호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가 있음에도 법률에 어긋나는 판결을 한 때 제7호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건 판결을 받은 때 제8호 제451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8호의 재심 사유가 있는 때 제491조 소재기 기간 제1항 제490조 제2항의 소는 1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제3항 제1항의 기간은 원고가 재건 판결이 있다는 것을 안 날부터 계산한다. 다만 제490조 제2항 제4호, 제7호 및 제8호의 사유를 들어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원고가 이러한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계산한다. 제4항 이 소는 재건 판결이 선고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제기하지 못한다. 제492조 증권의 무효 선고를 위한 공시최고 제1항 도난분실되거나 없어진 증권 그 밖의 상법에서 무효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증서의 무효 선고를 청구하는 공시최고 절차에는 제493조 내지 제497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항 법률상 공시최고를 할 수 있는 그 밖의 증서에 관하여 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93조 증서에 관한 공시최고 신청권자 무기명증권 또는 배서로 이전할 수 있거나 약식배서가 있는 증권 또는 증서에 관하여는 최종 소지인이 공시최고 절차를 신청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증서에 관하여는 그 증서에 따라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공시최고 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제494조
신청 사유의 소명. 제1항. 신청인은 증서의 등본을 제출하거나 또는 증서의 존재 및 그 중요한 취지를 충분히 알리기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2항. 신청인은 증서가 도난, 분실되거나 없어진 사실과 그 밖에 공시최고 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사실 등을 소명하여야 한다. 제495조 신고 최고, 실권 경고. 공시최고에는 공시최고 기일까지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를 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도록 최고하고 이를 게을리하면 권리를 잃게 되어 증서의 무효가 선고된다는 것을 경고하여야 한다. 제496조 재권 판결의 선고. 재권 판결에서는 증권 또는 증서의 무효를 선고하여야 한다. 제497조 재권 판결의 효력. 재권 판결이 내려진 때에는 신청인은 증권 또는 증서에 따라 의무를 지는 사람에게 증권 또는 증서에 따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제7편 판결의 확정 및 집행정지. 제498조 판결의 확정 시기. 판결은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또는 그 기간 이내에 적법한 상소 제기가 있을 때에는 확정되지 아니한다. 제499조 판결 확정 증명서의 부여자. 제1항. 원고 또는 피고가 판결 확정 증명서를 신청한 때에는 제1심 법원의 법원 사무관 등이 기록에 따라 내어준다. 제2항. 소송 기록이 상급심에 있는 때에는 상급법원의 법원 사무관 등이 그 확정 부분에 대하여만 증명서를 내어준다. 제500조 재심 또는 상소의 추후고한 신청으로 말미암은 집행정지. 제1항. 재심 또는 제173조에 따른 상소의 추후고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 불복하는 이유로 내세운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고 강제 집행을 일시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강제 집행을 실시하도록 명하거나 실시한 강제 처분을 취소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2항. 담보 없이 하는 강제 집행의 정지는 그 집행으로 말미암아 보상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기는 것을 소명한 때에만 한다. 제3항. 제1항 및 제2항의 재판은 변론 없이 할 수 있으며 이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4항. 상소의 추후고한 신청의 경우에 소송 기록이 원심 법원에 있으면 그 법원이 제1항 및 제2항의 재판을 한다. 제501조 상소 제기 또는 변경의 소 제기로 말미암은 집행정지.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한 경우 또는 정기금의 지급을 명한 확정 판결에 대하여 제25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제50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02조 담보를 공탁할 법원. 제1항. 이 편의 규정에 의한 담보의 제공이나 공탁은 원고나 피고의 보통 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또는 집행법원에 할 수 있다. 제2항. 담보를 제공하거나 공탁을 한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서 증명서를 주어야 한다. 제3항. 이 편에 규정된 담보에는 달리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22조, 제123조, 제125조 및 제1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